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가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간의 예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회에서는 공약이냐 아니냐, 법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면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둘 중 무엇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둘 중 무엇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예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11월 10일 월요일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도 많이 쏟아진 뉴스들 중에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FTA 타결 소식이 오늘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 네, 대체적으로 이번 영토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피해 우려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특히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도 주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EU라든지 미국과 맺은 FTA에서는 이 개성공단 제품이 곧바로 한국산 인정이 안 됐는데 이 중국과 맺은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바로 특혜 관세를 인정받아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개성공단 다 망해가는데 지금 관세 철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정적 댓글도 있고요. 또 개성에서 만드는 게 첨단 제품이 아니고 냄비나 의류 같은 건데 이 중국에서 얼마든지 만드는 걸로 과연 이게 팔리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체결로 개성공단을 더 활성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댓글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꾸로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홍보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글보글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본 시마네 현이 예.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이 오키 섬에 이 다케시마 홍보관 건립을 추진 중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한 여부들의 기록 또 사진 등을 담은 홍보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앞서서도 또 일본 신사에서 근무하는 젊은 신관 그러니까 성직자로 구성된 일본 신도 청년 전국 협의회 여기는 또 오키섬 미 독도 주변에서 전복과 강치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거점이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다케시마 비 이걸 또 해안 절벽에 제막하기도 했거든요. 계속해서 좀 도발을 하고 있고요. 한편 또 오늘 보니까 이 이승철 씨 가수 이승철 씨가 공연 문제로 일본에 입국을 하려다가 저지당한 일이 또 생겼거든요. 이 이유가 이승철 씨가 얼마 전에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 이거를 부른 걸 두고 입국부를 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과거 대마초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발을 좀 뺐지만 이미 대마초 사건 이후로도 20여 차례 입국이 허가가 됐는데 갑자기 금지시킨 이유가 아마 이 독도에서 노래 부른 것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네티즌들 반응 이렇습니다. 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제주도는 중국에, 독도는 일본에 그냥 줘버려라. 지킬 의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정치인들,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 비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기념비, 기념관은 만들 돈이 있어도 독도에 지원시설 만들 돈이 없는 거냐. 이렇게 우리 정부의 좀 대책을 좀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남경필 지사, 경기도지사죠. 네. 2살짜리 어린아이가 정치 후원금을 500만 원이나 냈다는 이런 이제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2013년생인 2살짜리 어린이가요, 500만 원의 후원금, 정치 후원금을 남경필 지사한테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불법 쪼개기 후원금 이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그 대전의 한 벤처기업 A사 대표 김모 씨가 법인 자금 5천만 원을 500만 원씩 쪼개서 자신, 또 가족, 지인 등 10여 명의 명의로 이 남 지사를 후원한 이 사실이 이제 선관위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2013년생 이제 2살 된 어린아이가 포함된 사실이 이제 이상징후로 포착이 이제 돼서 확대 조사를 벌였던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이 벤처 업체는요, 경기도와 또 MOU, 이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를 또 체결하기도 해서 이거 특혜 의혹까지 함께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말도 못하는 2살 배기 애가 이 도지사를 위해서 500만 원이나 후원을 했다니 이거 믿으란 얘기냐, 이제 이런 반응들. 또 불법 행위도 참 어리석게 했다. 저 정도면 후원회가 아니라 안티 남경필 정도 아니냐. 이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런 반응들까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죠. 그동안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극장이 흔들려서 상영 중에 뛰쳐나온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있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네티즌이 SNS에 글을 남기면서 이제 이게 확대가 된 건데요. 어떤 글을 남겼나 봤더니 지금 제2롯데월드에 있는 분들 웬만하면 나가시라. 영화 보다가 계속 소리 나면서 흔들려서 저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중간에 나왔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옮긴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송파 소방서에서는 이 영화관으로 출동도 실제로 한 겁니다. 관람객들의 신고를 받고 말이죠. 물론 이 롯데시네마 측은요, 신고한 관객이 예민하게 느낀 것이다. 전혀 이상은 없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이 영화를 했던 곳이 뭐 3D 혹은 4D 영화가 아니라 일반 상영관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건 뭐 오작동 같은 걸로도 흔들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연 관객이 정말 잘못 느낀 건지, 아니면 이 구조적으로 뭔가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티즌들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것 같다. 이렇게 롯데시네마 측이 아니란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그리고 또 제발 경고음 계속 들리는데 이거 좀 귀담아 들어봐라. 이제 이런 의견들이 함께 좀 많이 올라왔고요. 반면에 좀 지나치게 부풀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도 이거 빌딩 무너지면 피해가 얼만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강행을 하겠느냐 하면서 너무 좀 예민한, 과민한 반응하는 것 같다는 반응들도 함께 소수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과자업체들이 말이죠. 이 포장을 너무 과대하게 해서 늘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량을 좀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한 그 대기업 과자 업체인데요. 결국 자신들이 판매하던 4가지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포장 규격을 줄이고 내용물 증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약 5에서 15%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죠. 가격은 뭐 변화 없이 내용물만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특히 내용량이 늘어나면요, 이 포장재가 자연스럽게 줄어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 소비자들의 이 계속된 지적, 목소리들, 불만에 대해서 그래도 기업이 좀 어느 정도 반응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인 게, 여전히 뭐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과대 포장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마음 돌리기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티즌들도 이미 늦었다. 지금 와서 이렇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과대 포장들에 대한 비판 댓글이 아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이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강 3차 푸르지오 1510세대 대단지 한강 3차 푸르지오 김포도시철도 예정으로 더 빠르게 전세대 59제곱미터 한강 신도시 3차 푸르지오 11월 오픈 예정 1577-8942 대우건설.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둘 중 무엇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둘 다 시급하겠지만 선거 때만 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무상급식을 약속하던 사람들이 말을 바꾸니 실망스럽습니다. 2820번님의 답글이신데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둘 중 무엇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드린 질문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1140번님께서는요. 무상보육이 더 시급합니다. 무상보육이라도 보장돼야 안 그래도 낮은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차량이 한참 늘어가는 시간입니다. 간선도로를 중심으로도 정체 구간이 길어져 가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심으로도 교통량이 증가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수원까지 15km 구간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요. 이후로 죽전 빠져나갈 때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구간 더디게 지납니다. 경인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가는 길 도하에서 가자까지 2km 구간 밀리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도 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비봉, 순산터널에서 조남분기점,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려 있고요. 반대 외곽으로도 금천을 지날 때는 시속 20km 내입니다. 끝으로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가는 길 반월터널에서 둔대분기점까지 차간격 좁히고요. 인천으로는 신갈에서 광교터널, 월곡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베이징에서 한중 FTA 타결 소식이 전해졌지요. 논의 30개월 만에 그것도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영토가 세계 세 번째 규모로 커진 일이다 이렇게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졸속 타결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 연결해서 한미 FTA 타결의 의미와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중 FTA가 타결이 됐죠. 이거 네. 어떻게 한마디로 평가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죠. 그리고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전체 수출에 중국으로의 수출이요. 그래서 네.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훨씬 더 크죠.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상황이라서 뭐 강론이 앞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양국 간의 이번 FTA 타결이 우리 경제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양국 간의 실무적인 협상을 더 남겨두고 있고요. 예. 또 양국 간에 또 중요한 게 비준 절차가 또 아직 남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계 세 번째 규모로 경제 영토가 커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뭐 한미 FTA가 됐고요. 또 한 EU FTA가 됐고 또 한중 간의 FTA가 됐으니까 사실상 세계 3대 그 경제권하고 우리가 FTA를 다 한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관세가 없이 무역할 수 있는 걸 경제 영토라 이렇게 우리가 일컫는다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2위, 3위 정도의 경제 영토를 가지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좋게 하는 겁니다. 네,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다 이런 이런 말씀이시죠. 네. 얼마 전까지 협정물에 들어갈 22개 장 중에서 16개 정만 타결되셨다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갑자기 대통령 방문하고 관련해 있는지 자우지간 이 타결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일정하고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들도 좀 있는데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뭐 비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평가라고 해야 되겠는데 원래 국가 간 통상에 관련된 협정, 특별히 궁극적으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게 이제 FTA인데 이런 경우에 양국 내부의 이해관계라는 게 워낙 첨예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 농수산 분야를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이번에 양국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전격적으로 타결된 거는 이 봉착 단계에 있던 협상을 양국 정상이 타결했다는 점에서 외교상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연내 타결이라는 스케줄에 너무 집착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국내적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좀 부진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엔저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채단성 악화가 또 가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한중 FTA 조기 타결을 통해서 좀 경제적인 활로를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시기가 좀 이르긴 한데요. 일단 얻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 여건이 다소 개선이 되면서 수출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양국 간 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면서 중국 자본의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두 번째 정치적으로도 중국과의 경제적 결속이라는 게 이번 FTA를 통해서 한층 강화가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안정성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잃는 거는 뭐 한미 FTA 때도 그랬습니다만 역시 농수산 축산 분야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쌀은 완전히 제외를 했다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반농사 제품은 지금도 우리 식탁에 중국산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얘기했듯이 품목수 기준으로 70%, 수입액 기준으로 40% 수준으로 개방의 폭을 좀 낮췄다고는 하지만은 최근 5년 동안 보면 한 70% 가까이 중국 농산물 수입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중 FTA 결과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추이를 이렇게 지켜볼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농가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잃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농가 얘기를 먼저 여쭤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쌀은 제외가 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고추, 마늘,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한 612여 개 품목이 제외가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맞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체결된 한미 FTA를 비롯해서 다른 예에 비하면 이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을 예외로 해놓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공짜라는 게 없는 거죠. 이번 협정 타결의 결과를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20년 내에 양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걸 보면 전체 품목수 기준으로 중국이 91%고요. 예. 한국이 우리나라가 92%입니다. 예. 수입 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85%고 한국이 91%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에서 20년 이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발표거든요. 예. 근데 한미 FTA의 경우는 3년 이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한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미국이 91%고 한국이 96%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한테 훨씬 큰 금액을 수입해가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시장을 더디게 열겠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좀 벌었네 그쪽에서. 그래 그만큼 이제 저희가 양보를 하고 농수축산 분야에서의 저희의 개방의 폭을 좀 늦춰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 농축산물 시장이 그렇지 않아 한미 FTA 때도 그랬지만 뭐 굉장히 이제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이 한중 FTA 때문에도 더 좀 위축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중국과의 FTA의 영향력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칠레랑 FTA를 하면 농산물 중에 어떤 품목이 타격을 봅니까? 뭐 예를 들어 포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이랑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쇠고기 수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부 품목이 크게 손해 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칠레라든지 미국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운송비도 많이 들고 신선 채소류 같은 거는 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우리 바로 옆에 있고요. 우리가 재배하는 거 거의 다 재배를 하잖아요. 네. 기후 같은 게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쌀을 뺀 건 국민 감정상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개별 농가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개별 농가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협상 과정 또 비준 절차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실무적으로 조금 더 농민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FTA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도대체가 우리나라 농수산, 축산 이 분야가 워낙이 뭐 낙후돼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워낙에 이제 소홀히 해왔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이 증가할 거라고 보신 것은 이제 틀림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주로 제조업 분야겠죠?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예. 뭐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뭐 이런 류의 중간재 제품 쪽을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이런 쪽은 이 관세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철폐가 되면 아무래도 현재 진출해 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업체들하고의 경쟁에서 우리가 다소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 제조업 면에서 보면 당연히 수혜를 본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서비스 분야는 어떻습니까? 서비스 분야도 우리한테 수혜 업종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라든지 예. 뭐 법률 시장이라든지 또 교육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열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낮아지니까 뭐 융통성이라는 게 없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서비스 분야는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적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 관리라든지 중국의 어떤 절차에 관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중 간의 FTA 체결과 동일하게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서비스 분야에 우리 기업의 여건이 확 좋아졌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실무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은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모전에 이제 비준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네. 비준 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우리가 무역으로 성장을 한 나라고요. 예. 앞으로도 우리의 국부 또 우리 살림살이를 다 무역에서 상당 부분 해결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제2위권의 중국하고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미룰 수 없다는 당위를 정부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 같은 그 피해 계층에 대한 설득을 지금까지 정부에서 얼만큼 설득력 있게 또 호소력 있게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비준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국민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이 알겠습니다. 표를 가지고 있는 야권에 대한 설득도 정말 성의 있게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네,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괴로움을 받던 끝에 분신했던 경비원 이모 씨 사건 잘 아시죠? 한 달간의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습니다. 가장의 죽음으로도 힘들 텐데 유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의 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경비원 이모 씨 가족들, 유족들하고 지금 회의 중이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 예. 무슨 회의 중이셨나요? 지금 일단은 그 관리회사 측하고 예. 그 뭐 보상 문제라던가 사과 문제라던가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관리회사라고 하면 아파트 대표자 회의 쪽을 말하시나요? 아니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뭐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아하. 이런 입장인 거고요. 예. 다만 여기가 이제 관리 업무를 관리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예. 지금 관리 업체에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경비원은 그 관리회사 측에 고용이 된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그러한데요. 예. 지금 보면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예. 뭐 정론 문제라든가 인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예. 형식적으로는 지금 관리회사 측에 고용이 되어 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아파트 대표자 회의가 관여를 해왔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족 측에서 주장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아파트 대표자 회의가 주체로 나서라. 예, 이런 걸 주장하시고 또.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입주민의 어떤 뭐 폭언이라던가 괴롭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요. 예. 사실상 이게 그냥 특정 입주민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전체 입주민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대표자 회의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관리회사 측에서는 어차피 이 법률적으로 소송을 지금 하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밝히기는 어렵고요. 예, 예. 어쨌든 뭐 가해자,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재해보험 신청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거고요. 예, 결정이 나오려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워낙 그 단란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 가장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슬퍼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생계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럼 뭐 치료비나 뭐 이런 거가 한 뭐 2억 정도 나왔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맞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해서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분들이 그 치료비를 다 어떻게 감당하시죠? 그러게요. 일단은 산재가 인정이 되면 네. 가장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후의 문제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산업재해보험, 산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재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이 감정노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예, 근데 또 이제 사실 스스로 분신을 해서 이렇게 사고가 커졌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감정노동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그러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살행위에 대해서 예. 산재 인정이 된 케이스는 굉장히 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행위를 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 직무상 스트레스가 결국 그러한 입주민의 폭언과 괴롭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군요. 옛날에 그저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한 아이의 사건을 제가 변호사할 때 지금은 안 하지만 예. 이 소송을 걸었었는데 법원에서 말이죠 아주 소극적입니다. 예. 예. 뭐 자살까지 하느냐는 것은 아주 개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아주 분노했던 적이 있는데 이 오죽하면 자살했는지 그 심정이 조금이라도 돼본다면 그 판결도 잘해야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굉장히 고령자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을 보호하는 어떤 법령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지금 법제에서는 예. 고령자인 경우에 더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예. 5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계약직이다. 절대 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말이죠. 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경비원 월급 주려고 한다면 관리비를 더 내든지 경비 인원을 20% 이상 줄이든지 결정하라 뭐 이런 공고문을 써붙인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보면은 최저임금에 유일하게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시 단속적 노동자, 그 중에는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 포함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는데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최저임금 100% 적용받게끔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한 20%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비가 인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해고로서 그 문제를 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해고를 하면 그 일은 또 누가 합니까? 남아있는 경비원들이 또 그만큼 몫을 더 하게 혹사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로계약서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고를 당한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계약서도 있다면서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체 민원을 다 해결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불이익 역시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직접 만나본 케이스에서도 네. 그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잘못된 계약서 아닙니까? 예, 문제가 많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를 당해도 네.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당한 걸 알면서도 네. 그냥 뭐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불평등한 이런 계약서 같은 걸 이렇게 난무한다면 말이 됩니까? 근데 예. 경비원분들이 워낙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구제도 제대로 못 받으시네요. 예. 그래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딱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아파트 경비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러하면서 자기의 고용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을 못 받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경비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확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뭐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는 뭐 관리계약이 끝나서 업체가 알겠습니다. 변경된다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좀 제도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였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아파트는 평택의 비전을 품었는가? 삼성 반도체가 선택한 평택의 개발 비전. KTX 신평택역 개통 예정으로 더 빨라지는 미래 가치. 평택 비전 프루지오. 선점하십시오. 평택의 프리미엄. 11월 오픈 1670-7087 대우건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둘 중 무엇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4228번님께서는 둘 다 제고해야 됩니다. 복지는 형편에 맞게 지속 가능한 정도여야 합니다. 4483번님께서는요. 무상급식은 필수적이지 않나요? 싸우지만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2551번님께서는요.
둘 다 무상하면 대혼란도 없겠죠.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보육부터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세 분이 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